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불복종과 동맹휴업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 한라인 재개에 필요하다며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핵심인 휘발유 등 50여 품목의 북한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국내 성소수자 최대 축제인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가, 다른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인근에선 보수단체와 종교단체의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시위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낮 기온이 37.5도까지 오르는 등 종일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 속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7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성민혁 기자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방금 전 마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7,350원보다 10.9% 820원 오른 금액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0,000원을 위해선 15%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의 반발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끝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이 넘어서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14차로 시작했던 회의는 15차로 이어졌습니다.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한 뒤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다수인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겁니다. 최임희의 결정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고용부 장관은 최임희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됨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연쇄적으로 조정됩니다. 이 대상 인원은 최대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중명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20살 박모 씨.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고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씩 주휴수당까지 합쳐 한 달에 150여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20원 올라 월 174만여 원, 약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요즘 밥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알바생 입장에서는 임금 오른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 씨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조정을 받게 될 근로자는 최저 290만 명에서 최대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가리키는 영향률로 따진다면 18.3%에서 25%입니다. 많게는 근로자 4명 중 1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업주들에게는 부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불 능력을 벗어난 부분에서 상당히 지불을 못하는 유해 사태까지도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소상공인들의 반발 때문에 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급격한 인상을 자제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와닿지 않는데요. 주요 해외 국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 자, 우리가 잘 아는 국가의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다는데 어느 국가입니까? 네, 프랑스의 2018년 최저임금은 12,844원입니다. 9.88유로인데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꽤 높아 보이는데요.
독일은 11,500원, 영국은 11,000원, 일본은 8,480원으로 적지 않은 OECD 국가의 최저임금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도 높고 물가도 비싸고 이러니까 단순 숫자 비교로는 좀 부정확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과 비교해 그 비율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상대적 수준을 계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중위임금은 모든 근로자 임금을 금액순으로 정렬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임금을 뜻합니다. 바로 OECD가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의 2018년 시간당 중위임금은 13,387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된 우리나라 최저임금 8,350원은 중위임금 대비 62.4%가 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의 상대 수준이 높다는 건데, 이 기준으로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3번째에 위치합니다. 꽤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터키와 칠레가 우리보다 높고 61%인 프랑스, 41%인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제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OECD의 수준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제 꽤 높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액수 외에도 이제 사용자 측이 얘기하는 게 이제 업종별 차등 적용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OECD 회원국 37개 가운데 29개 나라가 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최저임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는 스페인과 프랑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지역, 장애, 학생 신분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많은 뉴욕주 등은 최저임금이 11달러지만 농촌 지역인 조지아주 등은 5.15달러인 식입니다. 캐나다는 의사나 법률가 등 특정 분야 전문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호주와 네덜란드는 직업별 특성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합니다. 예,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 소상공인 업계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 역시 당초 기대했던 인상률을 밑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예고해왔던 것처럼 최저임금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는 반발입니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집단 휴업이나 심야 영업 중단, 야간 판매 가격 할증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의 월 평균 순수익이 지난해 195만 원에서 올해 130만 2천 원으로 급감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100만 원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17일 긴급 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당히들 격앙돼 있죠. 다 흥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호소도 하고 했는데 무시당한 거 아니냐. 재계도 유감을 표시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합니다. 불만의 방향은 다르지만 노동계 역시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15.2% 이상 인상돼야 22년에 10,0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여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 보호 대책에 발벗고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려움을 분담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도 조정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어설픈 사회주의 경제에 야욕을 내려놓고 기업 괴롭히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두 자릿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밖에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 난망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최저임금은 을과 병의 전쟁이 돼선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은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정부가 유엔에 이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일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제재 핵심 품목도 들어있는데, 자, 그 이유는 남북 간 군사 한라인을 재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된 품목 51개를 수출 금지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다고 일본 T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등 연료는 물론 SUV 차량이나 버스, 트럭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 통신선 재개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일시적으로 예외 요청했고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유엔은 세 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397.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해상 석유 밀수가 89건이나 포착됐다며 중국, 러시아 등의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 즉각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남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바라는 것보다 긴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일괄 타결하겠다는 협상 초기와는 달리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등 전임 정권으로 북한 문제를 넘겨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 북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폭발을 언급하며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We haven't had nuclear testing, we haven't had missile launches, we haven't had rocket launches, some sites were blown up, and we got back our hostages, our prisoners, even before I left.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하나의 과정이라면서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Process is probably a longer process than anybody would like, but I'm used to long processes too. 폼페이오의 빈손 방북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 김정은 친서까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일괄 타결식 해법을 주장하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자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n't taken off the sanctions are biting. We haven't taken them off.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 측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해 북한 비핵화 조치 이후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예, 오늘 많이 더우셨죠? 어젯밤 열대야에 이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네, 가축 피해와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폭염은 당분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도로가 녹아내릴 듯 열기를 내뿜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더위가 가시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 더운 날이라 그런지 햇볕이 너무 따갑고 이렇게 어디 다니질 못할 것 같아요. 기상청 자동기상 관측망에 따르면 강원 삼척 신기면의 소은주는 37.5도까지 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북 영천이 36.8도로 전국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또 강릉 35도, 서울 31.9도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그냥 일단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요. 네. 그냥 찜질방에서 그냥 온막에서 그냥 찌는 듯한 느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66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2명이 숨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편에서는 더위를 잊은 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죠. 충남 보령에선 머드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진흙탕으로 몸을 던집니다. 진흙 세례를 받아도 미끄러 넘어져도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페이스북에서만 보다가 여기 직접 와서 보니까 진짜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될수록 더 즐겁기만 합니다. 30도가 웃도는 찜통더위도 이렇게 머드를 맞으면 모두 잊을 수가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흐르자 축제장은 클럽으로 변합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머드 축제는 더위를 잊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지금 엄청 더운데 머드 이렇게 쓰니까 너무 차갑고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머드 축제는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관광객 525만 명 가운데 62만 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veryone's having such a great time. The weather'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fun. 머드 축제는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오늘 서울시청 광장 앞에는 6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선 성소수자들의 퀴어 문화축제가, 다른 한쪽에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린 건데요. 장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18 제15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서울시청 광장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로 가득 찼습니다. 19번째를 맞은 퀴어 문화축제에는 성소수자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 등 5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저희를 표출할 만한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점이 없고 자유롭다는 점에서 즐거운 것 같아요. 축제는 도심 4km를 행진하는 퍼레이드로 이어졌습니다. 시청 광장 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가, 다른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축제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퍼레이드 차량 앞을 막고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동성애가 옳다라고 어떤 일종의 강요를 하는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 청원 글에도 21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국가내란 선동죄로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석방 요구 집회 가운데선 가장 큰 규모인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내란 선동죄로 지난 2013년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영복 색깔의 상의를 입은 참가자들은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조금 전인 7시부터는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수 이상은 씨와 세월호 합창단의 콘서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옛 통진당 지지자들은 SNS에서도 이 전 의원의 8.15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 집회를 이끌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월 가석방된 뒤 사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광화문 한 곳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의 사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정 이석기! 국가 잠복 활동으로 인하여 2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2번, 5번 하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소속의 사람들입니까? 다행히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의 형기는 아직 4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홍성에선 차량이 물에 빠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상배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가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47살 A씨가 부인 B씨 집에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바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도와달라는 소리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아니 근데 찔러는 줄은 몰랐어. 때리는 줄 알았지 그냥.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혼 소송 중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달아난 A씨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빈 컨테이너 450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6억 7,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충남 홍천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운전자 65살 A씨가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오는 16일까지 슈퍼문 현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만큼 침수와 고립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허위범 특검팀이 경공모의 금고직인 파로스 김모 씨가 파기한 회계 기록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은 이 수사로 댓글 조작에 동원된 회원 명단은 물론 경공모의 자금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파로스 김모 씨는 댓글 조작 조직의 구성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댓글 조작을 수행한 회원들에게 대가로 현금을 건네고 이를 일개표에 세세히 기록해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개표는 드루킹의 지시로 대부분 파기됐습니다. 특검은 파로스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비교해가며 일개표를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일개표를 통해 드루킹의 댓글 조작 조직의 실체는 물론 전반적인 자금 흐름까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할 당시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솔보나르타 양모 씨를 재소환했습니다. 네, 킹크랩 시연할 때 김경수 지사 보셨나요? 김 지사가 2016년 9월과 10월에 이어 지난해 1월에도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현재 중3 학생에 적용되는 대입 정책은 교육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개선할지 여러 가지 개편 방향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다른 백년 대계를 불과 2주 만에 결정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혜운 기자입니다. 2022년부터 적용할 대입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공모한 수도권 시민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학습과 토론 등 다양한 수비 과정을 거치신 후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의견을 주시게 됩니다.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시민참여단의 의지는 뜨겁습니다. 전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00페이지 넘는 자료집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동영상 강의도 8편이나 봐야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단 2주에 불과합니다. 최종 투표일인 29일까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골라야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배경 지식부터가 부족합니다.
제가 그 수능을 봤을 때는 수시정시 중복 지원이 안 됐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더욱 난감합니다. 복잡해서 강연을 들어도 모르겠다거나 단상의 글자나 숫자가 잘 안 보였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글쎄요, 아직 뭐 감이 안 와가. 오늘 첫날이고 오전밖에 안 들어가지고. 백년 대계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정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김두관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속속 당대표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후보로 거론됐던 친문 인사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선거를 준비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지지 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저도 더욱 정진해서 우리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경남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다음 주 초쯤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도 출마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문재인계 의원들은 단일화를 하지 못한 채 박범계 의원에 이어 김진표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친노 좌장으로 불리는 칠선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전해철, 최재성 의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뒤 다음 달 25일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친문 교통정리를 기다리던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결정하면서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예비 경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연일 좌충우돌입니다. 비대위원장 여론조사 경선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해 이번 주말 실시하기로 했던 여론조사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여론조사로 비대위원장을 뽑겠다고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이 사퇴하는 등 상당수 후보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에 다음 주 월요일 의총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대위 위원장 후보를 최종 확정해서 다음 주 화요일 17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지만 다음 주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선출과 위원회 구성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틀 전 한국당은 의총에서 계파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말씀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친박계 7인은 성명을 내고 김성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태 대표가 물러나는 게 쇄신과 변화의 첫걸음이다. 당 안팎에선 이미 당내 리더십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권위가 제대로 설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런던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아기 트럼프 풍선도 하늘에 등장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런던 트라팔가 광장. 25만 명의 시위대들이 모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늘 위에는 6m짜리 아기 트럼프 풍선이 떠올랐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화난 표정의 아기 트럼프 풍선은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며 항의의 뜻을 나타낸 겁니다. 트럼펫을 불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른바 트럼펫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차별을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No understanding of the science of climate change. He's going to destroy the planet. He divides people.
영국 메이 총리와 회담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양국 간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을 맺기로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일정으로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나 티타임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목적지인 스코틀랜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대를 만나야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세계적인 조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조명 예술 축제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제1회 라이트 아트 페스타인데요. 여름밤을 환하게 밝힐 빛의 축제,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색색의 꽃이 여름밤을 수놓습니다. 영국 조명예술 작가 브루스 멀로가 제주 조천읍 2만여 제곱미터 대지에 설치한 작품 오름입니다. 사용한 LED 조명만 2만 개가 넘습니다. 바람이 불면 조명이 흔들리는데요. 조명들이 모두 바람개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멀로는 조명예술 축제인 제1회 라프 참가차 한국에 왔습니다. Jeju is a very special place in the world, and it is a great privilege for myself and the other artists to exhibit our work here. 작품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제1회 라프에는 브루스 멀로 외에도 세계적인 조명 아티스트 5명이 참여합니다. 뉴미디어 아티스트 젠 루이는 반사형 유리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작품을, 조각가 톰 프루이는 색감이 돋보이는 설치 작품 오두막을 선보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블랙핑크가 미 빌보드 차트 진입을 비롯해 국내외 각종 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 빌보드와 타임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그룹 또는 인물로 꼽은 것도 닮았지만 정상에 오르는 과정은 무척 대조적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1년 만에 돌아온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 새 앨범 뚜두뚜두를 공개하자마자 첫날 유튜브 조회수가 K-팝 가수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일본 초대형 공연장인 교세라돈 무대에도 외국 걸그룹 처음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 미 빌보드 싱글과 앨범 순위에 모두 올랐는데 주목할 점은 두 그룹의 상반된 행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적어도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만큼은 되게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다음 달엔 데뷔 5주년 사진관을 열고 그룹 이름을 딴 예능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반면 블랙핑크는 공백기도 길고 SNS 방송 활동도 뜸합니다. 음원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신비주의를 곁들인다는 평가입니다. 블랙핑크의 경우에는 YG 특유의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 대중문화에서 친밀함이냐 신비주의냐 이런 것은 핵심적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경쟁력인데 팬들에 다가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콘텐츠로 승부한 것이 글로벌 그룹으로 우뚝 선 이유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정수양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CNN 질문 안 받아.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 중에 미국 NBC 방송을 가리켜서 CNN보다 더 나쁘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네. 이후 CNN 기자가 대통령께서 CNN을 공격했기 때문에 질문해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CNN is fake news. I don't take questions from CNN. John Roberts of Fox. Let's go to a real network. John. 예, 저 내용 보면 이제 CNN 기자의 질문 결국 받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있던 폭스뉴스 기자에게 네. 진짜 뉴스로 가자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CNN 기자는 우리도 진짜 뉴스라며 반발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꾸하면 하극상,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2016년 9월 사병으로 근무하던 윤모 씨가 건강을 이유로서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했습니다. 상관인 소대장이 훈련 참여를 명령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고 하자 윤 씨는 협박 아닙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소대장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며 언성을 높인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1심에선 윤 씨가 상관을 모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2심에선 무죄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자,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진 이유가 궁금한데 뭡니까? 네, 재판부는 윤 씨가 존댓말을 쓰고 욕설을 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윤 씨의 언행이 군 조직에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경멸적 감정 표현을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총수일가 퇴진 첫 공동 집회. 자, 이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야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항공업계의 라이벌이죠. 두 회사의 직원들이 처음으로 공동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딴 갑질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두 회사 경영진의 퇴진을 촉구할 계획인데요. 집회는 방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집회에선 사내 갑질 사례를 고발하는 갑질 어디까지 당해봤니?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비행기 편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정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피파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사상 처음으로 겨울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유벤투스로 이적한 호날두의 새 유니폼이 닷새간 712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사상 최초의 겨울 월드컵으로 열립니다. 일정이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로 확정됐습니다. 6월, 7월 일정이 아닌 이유는 최고기온 섭씨 50도에 이르는 카타르의 혹독한 여름 더위 때문입니다. 카타르의 11월, 12월 최고기온은 평균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호날두의 새 유벤투스 유니폼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 첫날 52만 장 등 닷새 동안 판매 금액이 무려 712억 원입니다. Beh, il prossimo sogno, dal momento che in squadra abbiamo appena preso Cristiano Ronaldo, è sicuramente quello di alzare la Champions. 유벤투스 구단은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호날두를 데려오는데 이적료로 1,385억 원을 썼습니다. 아! 5세트 게임 스코어 26대 24, 6시간 36분에 윈블던 사상 두 번째로 긴 혈투가 끝났습니다. 케빈 앤더슨이 남자 단식 4강전에서 이스너를 3대 2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On the court for over 6 hours, and your body's, it's really tough. You just have to try keep going. 앞선 경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이어 열린 나달과 조코비치의 4강전도 1몰로 경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조코비치가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잠시 뒤 9시부터 경기가 이어집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낮에는 가마솥 같은 불볕더위로 열지수가 40도 안팎을 넘나들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지속되면서 열사병과 탈진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3도, 강릉 35도, 대구 37도, 포항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상태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부산과 울산은 오후에 나쁨 상태까지 오르겠습니다. 열대야 현상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절기 초복이 들어있는 만큼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